한국화의 중진 유근택 선생님 전시가 있는데요. 마침 전시장에서 우리 유근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의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전시는?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얘기해 주듯이 유근택 오직 한 사람이란 타이틀입니다. 근데 사실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제가 지금껏 가끔 얘기해 왔던 어떤 보편성에 대한 문제, 결국 인간 보편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회화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제가 지금껏 한 40여 년 해왔던 목판화를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어떤 개인적인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목판화가 저의 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저의 회화에 어떤 그 내면적인 혹은 밑바닥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번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손바퀴를 이 길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눈길 저 안으로 이 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눈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나오는 형식인데, 근데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이 길에 대한 의미가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한번 집어넣죠. 그래서 저희 자화상을 물어봅니다. 약간 좀 모든 사람에 대한 찬사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껏 그 걸어온 거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찬사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런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름을 재촉하는 이런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성북구림미술관에 왔습니다. 성북구림미술관에서는 우리 성북구림미술관의 중견작가 연구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지금 유근택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화에서 아주 비중 있는 이런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맡게 된 성북구림미술관 학예연구사 안성은입니다. 이번 전시 유근택 오직 한 사람은 성북동에 2003년부터 20여 년간 이제 거주하신 유근택 선생님의 삶의 배경이자 이제 작업의 토대가 되는 성북의 풍경 혹은 장면들을 조명하는 전시이자 이제 동양화와 한국화, 목판화와의 관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첫 번째 전시로서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북구림미술관에서는 이제 중견 작가 연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이제 3층에 페인팅 회화, 그 2층에 판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전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오직 한 사람, 유근택 작가님의 30-40여 년의 작업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었었던 내용 중 자연의 풍경이나 아니면 인물 혹은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장면 하나가 한 사람이 오독하니 모여든 장면과도 같다고 여겨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보는 전시,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3층에는 현재 2024년 신작으로 제작된 300호 이상의 이제 미공개 작업과 신작들 총 15점 정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2층의 공간은 조금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십여 년간 그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해 왔었던 수백여 점의 작품 중 상징적이고 주요한 작업으로 여겨지는 140여 점의 작품, 특히 목판에 관련된 작품들을 선별해서 나무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걸려있는 작품들 굉장히 큰 대작 시리즈인데요. 이 작품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먼저 지금 현재 보시는 작품은 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특히 계절의 변화 혹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심하게 바라본 작가의 관찰, 그리고 회화적, 조형적 실험으로서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흐드러지게 핀 들꽃이 있는 들판에 세차게 내리는 비라기보다는 촉촉하게 땅을 적시며 내리치고 있는 비 자체를 주목하여 그려진 작품입니다. 유근택 선생님의 작품은 두꺼운 한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철솔로 그 입체에 대한 표면 질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실험되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어떤 설경인 것 같은데요.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유근택 작가님은 이 성북동 일대를 정말 많이 산책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직접 종이를 가지고 스케치하러 현장에를 자주 나가시고, 이 풍경 같은 경우에는 성북의 성곽길을 눈이 오는 날 걸으시며 스케치하셨던 그 눈의 풍경을 이제 300호의 대작의 작업으로 옮겨낸 회화 작업입니다. 제목은 눈, 내가 온 길이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이제 눈 속에서의 이 이렇게 공간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림 속을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제 눈 아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는 이 길이 마치 작가 자신이 걸어온 길 같기도 하고,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같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자신과 가장 밀접한 곳의 공간 혹은 장면을 담아내는 작품으로서 관객과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작품관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유근택 작가님 작업에서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어떤 큰 정원인 것 같고요. 또 위에 보면 또 사람의 발 부분이 이렇게 클로즈업 것 같은데요. 네, 이 작품은 말하는 정원 시리즈 작업 중에 한 작이고요. 유근택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당시에 그 병동 아래에서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누워 있는 공간이고, 옥상을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꽃밭을 마주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가지는 에너지, 힘, 거기에서 오는 정말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게도 느껴지는 그 생의 에너지 같은 것들의 깊은 영감을 받으시고 만드시게 된 작품입니다. 그 김달진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을 딛고 서 있는 그 나 자신이기도 하고 누군가 혹은 누구나일 수도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이 장면을 하나하나 만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 2점 시리즈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이런 구도의 독특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그 기존의 세상의 시작이라는 연작으로 이어오셨던 유근태 선생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봄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2024년 신작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한 이 작품은 계속해서 윤회하고 있는 듯한 어떤 계절, 시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장면 곳곳에서는 피어나길 반복하거나 이제 지기를 반복하는 어떤 붉은 꽃들,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물들이 한 공간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적 코드로 표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봄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어떤 힘처럼 공간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사물들이 우리 곁의 시간들을 조금 아우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2층에는 우리 유근태 선생님의 목파나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목판 어떤 작품이죠? 네, 이번 지금 첫 작품은 1987년 유근택 선생님께서 처음 목판으로 제대로 작업 진행한 자화상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목판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는데요. 1987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에밀 놀데의 예언자에 대한 작품을 보고 거기에서 깊은 영감을 받으시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스케치 없이 바로 파내려간 첫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사실 주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동양화와 목판과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온 유근택 선생님의 목판에 대한 세계관을 처음으로 조명하는 전시라는 부분이 인상 깊게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목판의 작업은 이제 유근택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나에게 지하실과도 같은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회화 작업에서 이제 물성적으로 아무리 파내려 가려 해도 담기 어려운 어떤 에너지 혹은 분출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 이를테면 감정으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환희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감정에 대한 부분을 그 일획적인 도구인 칼로서 파내려가는 목판과 이제 철솔로 마띠를 불러일으키는 동양화에 대한 관계성이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전에 소개드린 지금 첫 목판화인 자화상과 동일하게 진행됐던 이 할머니라는 제목의 그 회화 작업에서도 보시면 이 두 그림 서로 매체가 다른 두 작품이 어떻게 같이 연계를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갔는지 관계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유근택 선생님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한국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 목판화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자기의 존재감과 또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그런 선생님인데 이번 전시에서 우리 유근택 선생님의 140여 점의 목판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보여준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목판화의 다양한 성격을 조금 집중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초기에 진행됐었던 이런 정물들 같은 경우에는 흑과 백, 그 목판의 특성에서, 판화의 특성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실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서 보시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아주 내밀한 감정들, 표현들, 어찌 보면 사회적 표현 혹은 표정, 감정이라고도 느껴지는 인간의 단면들, 군상들을 담아온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표적인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회적인 죽음, 환희에 대한 표현,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소중한 존재들을 기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목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품들을 보시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족, 나와 관계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담은 목판 작업들이 또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오렌지를 들고 있는 동희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유근택 선생님의 아드님 동희군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 아주 귀하게 담겨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네, 처음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꽃의 장면에서부터 점점 추상화되어 바람에 이제 나부끼는 이제 꽃잎들을 이제 하나의 흐드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가 하면 한동안 이제 꽃이 피고 지는 모습들을 지금도 여전히 정물이나 여러 풍경으로 담아내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는 작업들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제가 유근택 선생님 작업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제 그 서랍 한켠에 켜켜이 정말 아직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수많은 목판화 작업 중 이제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보자마자 경탄했었던 작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검은 꽃이라는 제목의 작업이고요. 이제 칸나와 이제 꽃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앞선 부분에서 목판에 대한 조형적 실험,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왔다면, 사람의 삶, 그것이 담긴 장면들을 마을과 가까운 풍경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라는 제목의 이 2004년 작업은 보시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행가래하는 그 보호자 부모의 모습부터 이제 그 주변의 이제 마을의 모습들, 그리고 구름과 이런 집들, 그리고 대광장이라는 이런 큰 작업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작품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기가 기고 또 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하나의 화폭으로 담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판, 집에 이제 현판이라서 아주 그 단단한 이 판을 하나하나 파내려가며 이제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과정 중에 부상을 입으시기도 하고, 이게 무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견고함을 하나하나 정말 손끝으로 다 몸으로 받으며 이렇게 칼로 그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지금 원판이죠? 네,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전시하니까 훨씬 보는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봄이라는 이제 막 땅이 풀린 땅 위에서 정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막 뛰어놀 것 같은 그런 봄의 풍경. 그리고 3층에서도 보셨었어요. 이제 계절이 단정하게 내어놓은 그 결실인 과일, 열매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해질녘, 그리고 새 혹은 눈이라는 풍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습들을, 거기에서 발견되는 기묘함, 경탄스러운 광경들을 작가의 그 시선으로, 표현 방식으로 다정하게 혹은 아름답게 담아낸 판화 작업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유근태 선생님의 지난 회화들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반갑게 여겨질 것 같기도 해요. 그 목욕이나 샤워에 대한 시리즈들이 이렇게 판화로 남겨진 작업, 이제 항해라는 작업도 그렇고, 특히 이 해변이라는 작품은 이제 유근태 선생님이 바다, 이제 해변을 큰 대형 회화로 옮겨낸 작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추상화된, 그리고 인상을 깊게 남기는 하나의 스팟으로의 그 해변이 되게 빛조각난 아름다운 장면처럼 느껴지게 하는 판화로서의 감각이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마른 꽃에서부터 마을의 풍경을 담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판화에서도 여정을 남겨오셨는데요. 이제 여기 이어지는 공간을 마무리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앞서서 1987년 자화상에서부터를 떠올려 본다면 정말 많은 표현적 변화나 실험들이 이어온 자화상의 일부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단순히 목판화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판 원판을 하나의 조형적, 조각적 드로잉의 시도로서 이렇게 이어온 작업들에 이르기까지 목판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혹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태 선생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숲빛, 밤빛, 그리고 어떤 숲,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곳을 뚜벅뚜벅 걸어오며 이 시간들을 목도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풍경을 지나 작업실 창문 너머로 내다 보이는 창문 연작, 2005년에서 2020년 근대 최근까지 이어온 그 창문 연작 20점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성북동 맞은편에서 현재 작업실로 2번의 이사를 겪었는데, 그래서
조금 보면 풍경에 다른 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업실에서 보았었던 풍경들이 아주 구체적인 풍경으로 소개가 된다면, 빛, 계절, 마주하고 있는 창 너머의 풍경이 가지고 오는 내게 전해지는 느낌에 따라 아주 면적인 구성, 선적인 구성, 이렇게 흘러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광경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인상 혹은 경험, 시간으로 다가오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작업 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도 보이고요. 네. 또 여기 보면 어떤 거 가지고 입체, 조각적인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지금 벽면에 소개된 90여 점의 목판화를 담아낸 이제 목판에 원판 작업이 있는가 하면 이 작품들을 정말 조금 더 조각적 드로잉으로 목판 조각으로 만든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 부스러기나 파편들로 입체 조각을 만들어서 피어 올린 이런 작품들까지 총 3개의 유형의 작품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벽면에만 이제 소개되고 있는 목판화의 원판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별개로 공간적, 시간적 표현으로서의 목판 작업이 어디까지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회화와의 관계성을 또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저희 3층에서 만났던 말하는 정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기 가장 안쪽에 있는 작품이 그 큰 300호의 대형 회화로 나오기 이전 혹은 그것과 관계하며 이제 종이로서의 드로잉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으나, 저렇게 나무의 몸을 입은 그림으로 관객을 다시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에 놓여 있는 작품들은 하나의 조각적 드로잉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근택 선생님의 목판 작업들로, 사실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목판이 소개된 적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관계성이나 아니면 그것이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에 전시에 대한 소감과 또 앞으로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전시를 볼 텐데 관람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사람이 저는 한 명의 소중한 사람들, 나를 포함한 나의 소중한 사람들 혹은 나무 한 그루, 공기, 어떤 빛 같은 것들을 다 찰랑찰랑 담고 사는 그릇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이 어쩌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오직 한 사람이 모여든 오독하니 모여든 미술관으로서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혹은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그려나갔는데요. 이곳에 놓인 장면들은 유근택 작가가 보낸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걸쳐서의 단면들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부분은 온전히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장면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이 하나하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 전시와 함께 이제 성북구림미술관 본관에서 4월 25일을 기점으로 여는 이 전시와 함께 성북 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이라는 자치구 최초의 어린이 미술관에서 5월 22일에 순찰개관으로 동일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시 공간에서는 좀 더 어린아이나 가족이나 사람의 그 성장이나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담은 회화와 드로잉이 소개될 예정이라서, 그 전시까지 이제 결이 다른, 하나의 주제로 결이 다른 2개의 전시를 모두 한껏 만끽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